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자녀를 위한 행복나무 연구소 임혜수입니다. 오늘은요, 자존감이 낮은 우리 아이 어떤 문제 행동을 보일까입니다. 네, 아이가 이런 행동을 보이는데 이게 자존감이 낮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런 행동을 왜 하는 건지 엄마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7가지를 통해서 이런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은 아이입니다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예를 통해서 제가 엄마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중단하기입니다. 뭔가 하다가요, 딱 중단하는 아이 있죠. 예를 들어요, 놀이를 하다가요, 중간에 질 것 같아. 그럼 이런 아이 있죠. 나 안 해. 나 하기 싫어. 난 재미없어. 이렇게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블록놀이 같은 거를 막 하다가 높이 쌓기 우리 놀이를 해요. 근데 내가 질 것 같으면요, 그거를 무너뜨리거나 엎지르거나 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아이 하는 것도 방해를 막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도망을 가요, 그 자리에서. 아니면 엄마한테 혼날까봐 막 우는 흉내를 낸다든지. 이런 거는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놀이에서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요, 지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이길 수 없으면 중간에 중단해 버리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자존감이 낮은 아이의 문제 유형 중에 첫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회피하기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엄마랑가 우리 퍼즐놀이 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런 걸 왜 해? 내가 퍼즐놀이를 잘 못할 것 같아. 내가 퍼즐을 잘 못 맞춰서 예전에 엄마한테 혼난 적이 있어. 그래서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러면요, 회피해 버리는 겁니다. 회피가 뭐냐면요, 네, 그런 걸 왜 해? 난 그런 거 하기 싫은데, 그런 거 하면 손만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히 또 여러 명이 우리 운동장에 가서 달리기 시합을 하려고 할 때, 자, 얘들아, 우리 여기 다 줄 서가지고는 우리 자, 호루라기를 탁 불며 저기까지 갔다 오는 거 하자. 이렇게 하면은요, 이 아이는요, 쭉 스캔해서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달리기 잘할 것 같은데 난 달리기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시작을 안 하는 겁니다. 아유, 달리기 재미없는데 그런 걸 왜 해? 그런 거 하다가 넘어지면 어떡해? 난 달리기 하는 거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도 안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중단하기와 회피하기가 약간 비슷한데요. 중단하기는요, 하다가 내가 질 것 같으면 중단하고요. 내가 이길 것 같으면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피하기는요, 시작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엄마들이 한 번만 하자. 이건 재밌을 거야. 이번에 한 번만 해보자. 막 설득하게 되죠. 자, 이게 회피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속이기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편법 쓰기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조금 크면은요, 게임 같은 걸 할 때 나는 이거 이기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죠? 속이죠. 네, 내가 2장인데 3장 가져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나 요번 시험에 60점 맞고 싶은데 내가 잘 못할 것 같아. 60점 못 맞을 것 같아. 그러면 답지를 보고 한다든지 옆에 사람 걸 얼른 보고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바로 속이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과에 늘 칭찬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난 결과를 도달하고 싶은데 난 할 수 없을 것 같아. 내 실력은 그렇게 되지 않아. 근데 난 그거 하고 싶어. 그러면 어때요? 속이는 방법을 통해서 편법을 써가지고요, 결국 그것을 하게 되죠. 이거는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입니다. 근데 가끔은요, 어떤 어머니들은 우리 애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 애는 뭐든지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노력하는 과정을 참아야 되는데요, 그걸 하지 못하고 아이가 중간에 이렇게 속이게 하는 방법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요, 4번째 방법인데요, 익살 부리기입니다. 익살 부리기가 뭐지?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무안하면은요, 되게 창피하면은요, 막 웃잖아요. 네. 아니면 막 웃는 흉내 내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떠냐면 너무 좌절됐어. 내가 너무 상처받았어. 그걸 숨기기 위해서요,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은요, 막 웃으니까요,
이 아이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아요. 하지만 이 아이는요, 이 상황이 너무 좌절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숨기고 싶은데 우는 방법으로 숨기는 건 하기 싫고 막 웃는 거예요. 장난을 치거나 옆에서 막 간지럼 태우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아이가 규칙도 잘 지킨다고 하는데요. 집에 오면은요, 아이가 너무 까부는 거예요. 엄마랑 뭐 좀 하자, 아니면 엄마랑 게임하자 하면은요, 막 아이가 까불대면서요, 이게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아이가 즐거운 건지 아닌 건지 엄마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요, 집에서는 아이가 그래 점잖게 잘 행동을 하는데 어린이집 가면은요, 어떤 행동을 막 까불면서 과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 전화 와서 어머니 정인이가요 오늘 무슨 뭐 수업을 하는데 뭐 하는데 아이가 자꾸만 나와서 까분다든지 그렇게 익살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엄마 이상하다. 집에서는 그러지 않은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바로 뭐냐면 뭔가를 할 때 나의 좌절감, 내가 잘 못하면 어쩌지? 난 못할 것 같아. 이런 거를요,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익살 부리기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장난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5번째는요, 지배하기입니다. 다른 말로요, 시키기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놀 때는 안 그러다가 엄마가 어디 가. 엄마가 어디 갔어요. 그래서 동생하고 사이좋게 놀아. 엄마만 없으면요, 동생을요 거의 하녀처럼요 막 시켜먹는 거예요. 너 이거 해, 저거 해, 뭐 나 이 놀이 하기 싫어. 그래도 해야 돼. 뭐 이렇게 해서 군림을 하는 겁니다. 동생한테 다 지시하고 시켜먹고, 동생한테 장난감 다 정리하라고 시키고, 내가 해야 될 거를 동생한테 다 시키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지배하기인데요. 엄마가 있을 때는 안 하다가, 자, 내가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 가서도요, 다른 친구들한테 시키는 아이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한테는요, 친구랑 같이 노는 거예요, 사이좋게 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놓고 친구한테는 힘든 거 다 시키는 겁니다. 만약 기차 타기 놀이를 하면은요, 다른 아이들한테 너는 기차 기관사가 돼. 그래서 자기는 기차에 딱 타고 있고요, 친구한테요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너 기차 출발하게 계속 움직여. 다리도 움직여, 팔도 움직여. 기관사는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어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나 안 하고 싶어 이렇게 하게 되죠. 나 너랑 놀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이게 지배하기, 시키기, 군림하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은요, 6번째인데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의 문제행동 중에 남 괴롭히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신의 부적절감을 감추기 위해서요, 남을 못 살게 하는 겁니다. 아우, 너는 왜 그래? 왜 그렇게 못 살게 굴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아까 익살 부리기하고 약간 비슷하죠. 자, 익살 부리기는요, 좌절감을 감추기 위해서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남 괴롭히기는요, 정말 괴롭히는 겁니다. 어떤 거를요? 나의 부적절감을 우리가 감추기 위해서 남을 괴롭히는 건데요. 친구를 때리거나 그래놓고 너 왜 친구 때려? 그럼 나 친구랑 사이좋게 놀라고 지금 때리기 놀이 하는 중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네, 친구한테 막 간지럼 피고, 친구는 싫다고 하는데 친구는 괴로워가지고 막 도망가는데요, 친구를 막 간지럼 태우는 겁니다. 그래놓고 왜 그래? 이러면 나 친구랑 사이좋게 놀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요, 합리화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실패나 실수를요,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핑계를 대는 겁니다. 뭐냐면요, 지나가다가 물컵을 넘어뜨렸어요. 근데 누구 탓을 하냐면요, 앞에 있는 동생이 놀자 해가지고는요, 내가 지나가다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동생 때문이야, 누구 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냥 지나가다 넘어져 놓고 친구가 나 쳐다봐서 내가 넘어졌잖아 하면서 그 친구 때문이야 하면서 막 이제 그 친구 탓을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 하는데 자기는 되게 당당하게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패나 실수가 누구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 때문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오늘 퍼즐 못 맞추는 거는 바깥에 비가 와서 그러는 거야. 저 소리 때문에 내가 퍼즐 못 맞추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존감이 낮은 아이의 문제 유형 7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부모님들께서 이게 자존감이 낮은 아이의 문제 행동이었나 하는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자, 아이들은요, 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뭐죠? 네, 샤프죠. 연필이죠. 그러면요, 샤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합리화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지배하거나 익사를 부리거나 속이거나 회피하거나 중단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요, 내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자존감이 낮은 아이의 문제 행동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자, 이렇게 할 때는 부모님이 어떻게 해줘야 될지 다음 편에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문제 유형 7가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좀 높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은 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